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분할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분할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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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에 대한 게 두 번째 질문이겠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모습이거든요. 일봉 차트 모습인데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상승이죠. 그렇죠? 어마어마무시한 상승. 자, 올해 초만 샀었어도 그렇죠? 거의 더블 두 배 찍는 건데 엔비디아. 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그때 왜 안 샀을까? 엔비디아 왜 이렇게 안 샀었을까? 왜 안 샀을까 올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었겠죠. 기억나시죠? 500불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렇죠? 500불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는 놈이 가는 장사라고 저희가 수도 없이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가는 놈,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가 계속 이끈다. 거기에 정확하게 증명해낸 종목이 엔비디아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몇 번의 주식 분할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5번의 주식 분할을 했네요. 여기 보이시죠?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 한 주를 두 주로 분할했고요. 2001년도에는 한 주를 두 주. 계속 이제 두 주. 2006년도에도 한 주를 두 주. 2007년도에는 두 주를 세 주. 그러다가 기억하십니까? 21년 코로나 다음에는 한 주를 무려 네 주로 분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봤어요. 2000년에서 2001년 1년 만에 한 번 했고 그다음 2001년에서 2006년까지는 5년이 걸렸죠. 5년 됐을 때 또 두 배로 했고 그다음에 또 2006년 1년 만에 또 두 주에서 세 주로 했고 2007년 2000년 하니까 또 거의 얼머스트 5년이죠. 그렇죠. 이제 4년이니까 8, 9, 10, 11. 그다음에 또 그럼 1년 만에 하려면 2022년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근데. 2022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보세요. 마지막 가장 최근 한 주를 네 주로 주식 분할했던 2021년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자, 월봉 차트를 그렸어요. 2021년 요때 한 주를 네 주로 분할했거든요. 자, 요때. 자, 그러면 이때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부터 100불 미만이었던 엔비디아 주식이 가열차게 상승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언제 주식 분할을 하느냐? 그때는 그럼 과거에 주식 분할을 하면서 스플릿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왜 스플릿을 단행하는가를 이유를 꼭 설명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스플릿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열어놓기 위해서. 한 주 너무 비싸잖아요. 942불. 그렇죠. 그걸 갖다 좀 짜게 쪼개면 어때요? 접근성.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식 분할하면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그것은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현재 상태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릅니다. 스플릿을 한다고 반드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파격적 액면 분할을 주식 분할을 스플릿을 단행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개미들이 와 하고 삼성전자에 몰려들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박스권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죠. 7만 원과 그 5만 원인가? 7만 원과 5만 원 사이에서. 왜냐하면 조금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가면 하고. 그래서 사실은 개미들이 많이 올라탄 주식은 잘 가지를 못하죠. 개미들이 올라탄 주식은 조금 올라가면 개미들은 대부분 단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를 보면 참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두리던 요때
결정적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같은 지금이 딱 2021년도에 스플릿을 단행하던 타이밍인 거죠. 그렇다면 스플릿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 주식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때도 스플릿 한 개 지금 한 주당 1,000불이 간 거니까 942불.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하락,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혹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1.25배짜리, 2배짜리 주식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엔비디아가 주식 스플릿을 단행할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엔비디아는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며 우리 황 사장의 그 마케팅이며 장사도 잘하고 그렇죠? 지금이 엔비디아한테는 엔비디아가 주식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했을 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나갈 때였어요. 굉장히 잘 나갈 때 횃불도 단숨에 빼랬다.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럴 때 주가 상승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막 이목을 받다 보니까 곧 스플릿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주식 액면 분할을 했을 때 보여줬던 차트 2000년대부터 그냥 쭉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액면 분할을 한다고 즉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오히려 주식 분할을 하는 것이 더 엔비디아 주가 빠지는데 가속화시킬 수가 있죠. 가속화시키죠. 반면에 지금의 눌림목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분할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주식 분할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냐 빠질 것이냐 또한 시장의 전체 추세 그다음에 반도체군의 섹터 추세 엔비디아 종목의 추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실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주식 분할이 단행됐을 때 바로 또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